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최봉달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봉다리 아닌가?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술상을 차려왔는데,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이런, 먹을 게 무슨 풀떼기밖에 없구만.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봉달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옆에 있던 친구의 부인이,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멀리 있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술은 많이 있으니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부인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때 봉달의 눈에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게 보였다. 이보게 친구,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네. 더군다나 친한벗이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저 없구먼. 그러니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자네 반찬으로 하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놀라며,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겐가? 고기는 없지만 우리 마누라 김장섬 씨가 일품이니 그러지 말고 김치라도 많이 드시게.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저기 뜰에 널려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돌아갈 때 그 닭을 타고 가면 되네. 하니 친구가, 아이고, 이 친구야,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대신 말은 내가 장에 내다 팔어 살림에 보태 쓸 테니까 뜰에 있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줌세. 이 친구도 참, 내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가? 어찌 닭을 타고 집에 간단 말인가? 그냥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라는 소리지. 내 닭값을 지불할 테니 걱정 말게. 하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허허, 자네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가? 내가 가난하다고 친구를 희롱하는 겐가? 이에 당황한 봉달이, 아니, 내 말은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허허,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걱정 말게나. 그냥 우리 마누라 빌려줄 테니 타고 가시게. 웬만한 소나 말보다 편할 걸세.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십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댁이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혹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종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신혼인지라 애정 놀이를 밝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을 맞대었다. 또한 낮에도 부부가 함께들로 일하러 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면 반드시 한바탕 즐겨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인 영감이 종에게 일렀다. 논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니 너희 부부가 가서 모두 뽑아 놓도록 하여라.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것이니라.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하자 종은 며칠 더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잡초가 많기로써니 며칠 더 뽑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것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길래 그러는지 내가 어디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 영감이 슬며시 논으로 나가 살펴보니 큰 나무 밑에 무수한 발자국이 나있고 반들반들하게 달아있는지라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종부부가 한동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여종이 먼저 나무 밑으로 오니 곧이어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것이었다. 이때 여종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말놀이 한번 합시다. 그거 참 좋지. 이에 남편도 동의하니 아내가 엎드리더니 뒷발을 높이 들어차며 앞말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순말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기어가서는 아내의 그곳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흡사 순말이 교미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말 흉내를 내면서 입을 들어 하늘로 향하는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보고 말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은 말소리를 내며 힝,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여종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발을 구르며 힝, 한창 재미있어지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힝,
나무 위를 보구려. 거기 누가 있는지 보구려. 이에 여종이 나무 위를 쳐다보자 주인 영감이 각 나는 까마귀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 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김대감댁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달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새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새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2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고시를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2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두 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2개랑 대추 1개가 있지 뭐시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2개에 무한개가 되더니 또 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2개에 대추 1개가 돼버렸소.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라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사위를 보았는데 성격이 너무 느리고 말수가 없어 늘 사위에게 불만이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를 불러 말하는데 자네는 성품이 매우 느리고 말수가 적으니 사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네. 남자가 할 말이 없으면 거짓이라도 꾸며내야지. 꿀먹은 곰처럼 그렇게 입 꾹 닫고 있으면 좋지가 않다네. 이 말에 사위가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며칠 후 장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던 사위가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하다 말고 어디 갔어? 이에 장인은 무슨 볼일이 있어 갔으려니 생각하고 혼자 일을 했다. 그때 사위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장모에게 말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방금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제가 쫓아가는 중이오니 장모님도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장모는 놀라 울며 따라 나서는데 이때 사위는 장모가 따라오지 못하게 빠르게 뛰어 다시 일하고 있는 장인에게 달려갔다. 이 사람아, 일을 하다 말고 어디를 그리 급히 다녀오는 겐가? 예, 장인어른,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온통 불이 붙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장인어른께 알려드리려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나 마누라가 죽었다고? 사위의 말에 장인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장인 장모는 둘 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여보. 방금 사위가 집에 와서 당신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길래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중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쫓고 화를 면하셨구려. 정말 다행이요. 아니 뭐요?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그보다는 조금 전 사위가 집에 불이 나 다 타버리고 당신도 죽었다길래 이렇게 달려가는 중인데 어찌 된 일이요? 불은 무슨 불이요?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사위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데 이에 장인 장모가 헛소리를 한 사위를 꼬지졌다. 아니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겐가? 지난번에 장인어른께서 제가 말이 없다면서 허황된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거짓으로 꾸며 한 말인데 장인어른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에 장모가 얼굴을 찌푸리며 이런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좋다 말았네.